일단 여러분이 많이 쓰는 말, 마케팅, 브랜딩. 이게 뭔지 좀 알게요. 그리고 마케팅에는 전략이 하나 있는데 STP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마케팅이 뭘까요? 그리고 브랜딩 많이 들어봤는데, 화살표를 치면 마케팅은 외부로 향해 있는 거예요. 화살표가 고객한테. 브랜딩은요, 나한테 향해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자, 오늘은 브랜딩보다는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마케팅은 뭐냐?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살 이유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주구장창 설명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뭐 하라고 그랬죠? USP. 자, 특별한 점을 강조하면서 이거를 썼을 때 고객이 무슨 이득이 있는지, 이득을 얘기하라고 했죠. 영어 줄게요. 이득. 이걸 썼을 때 어떤 이득이 있는지. 예를 들면 요거는 역에서 내려서 3초 거리에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고객이 이득이 아니잖아. 이거는 그냥 재원 설명인 거예요. 고객님, 3초 거리에 있기 때문에 직원이 회사에 출퇴근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장님들이 좋은 직원 뽑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사장님들이 이거를 너무너무 역세권을 찾을 거고, 그러면 공실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이 투자했을 때 리스크가 없는 겁니다. 고객님은 정말 노리스크 상품에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객님 돈을 안전하게 불려갈 수가 있는 거죠. 이득. 다른 걸 투자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득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딴 것보다는 이거를 투자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은 크게 두 개로 돼 있어요. 이 살 이유를 주는 명분, 이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과 비교, 다른 것과 비교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거? 예를 들면 아파트, 경매 이런 걸 비교를 해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이걸 사야 됩니다라는 명분을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고객한테 살 이유를 만들어주는 거, 이게 마케팅입니다. 왜 사야 되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질문해야 돼요. 이 사람은 왜 사야 되는가? 이거를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일 기초로 배워야 되는 게 STP예요. STP. 한국말로 하면은 세그먼트라는 건데 그냥 세분화 시키는 거예요. 세분화. 고객을 세분화 쪼개는 거예요. 세분화 시키고 고객을, 그 다음에 그 고객 중에 하나를 골라. 이걸 뭐야? 타겟팅이라고 해요. 타겟. T가 타겟팅이야지. 타겟. 타겟을 정해. 고객을 막 쪼개. 막 고객의 계층을 쪼개고 타겟팅을 하나를 찝어. 난 이 사람을 공략하겠다. 그 다음에 이 포지셔닝이라고 그러거든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메시지.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메시지를 포지셔닝 해주는 거예요. 딱 안착. 한국말로 안착이잖아요.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세분화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꼭 공략해야겠다는 사람 고르고 그 다음에 포지셔닝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가지고 그 마음속에 내 말 한 문장이 포지셔닝, 안착할 거, 요거를 생각하는 게 마케팅입니다. 상대방.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세분화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은 뭐예요? 나이, 성별, 지역입니다. 이게 완전 초급 수준이에요. 나는 20대, 30대, 40대. 이게 초급 수준. 그 다음 수준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좀 넣어가지고 한번 버무려 볼게요. 제가 여자 직원이라고 칠게요. 여자 팀원인데 이런 고객이 꼭 있어요. 여러분 공감하실 건데 50대 아는 척 오지게 하는 찝쩍이. 막 찝쩍대. 이것도 하나의 세분화시킨 타겟팅입니다. 옛날엔 실장님 중에 이런 찝쩍이들만 전문으로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타겟팅을 정했어. 난 이걸로 타겟팅 정할 거야 해서 세분화 시켰어. 그 다음에 전략을 뭘 정했냐면은 일단 내방만 시킨다. 이 사람한테 내방을 시키는데 이런 사람들을 계속 내방시킵니다. 그래서 3개 썼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마케팅이라는 거는 어딘가에서 손님이 창출이 됩니다. 어떻게? 고객을 세분화시켰을 때. 그러면 타겟팅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나이가 20대면 30대면 이렇게 간단하게만 할 거 없이 그냥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게 많이 나오는 사례예요. 예를 들면 내가 물건을 팔고 싶어요. 물건을. 임신 테스트입니다. 임신 테스트가 엄청 많은데 요거를 한번 STP에 따라서 마케팅을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S, 고객을 세분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고민을 해요. 첫 번째, 임신이 딱 됐을 때 아싸! 나이스! 진짜 아기가 생겼네라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두 번째, 큰일 났네. 어떡하지? 큰일 났네. 하는 사람이 있어. 고객이 세분화됐습니다. 아싸 하는 사람이 있고 큰일 났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 S가 정해졌으면 타겟팅을 볼까요?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을 타겟팅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다가 P는 뭐야? 문구 만드는 거예요. 문구. 고객의 심금을 울리는 문구. 어떻게 만들까요? 답변 들으기 전에 P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P는 문구를 만들 때 두 가지 중 하나를 하면 돼요. 니즈를 자극하든가, 니즈. 아니면 원츠를 자극하든가 하면 됩니다. 니즈는 뭐예요? 필요성. 원츠는 뭐예요? 갖고 싶은 거. 그 뭐예요? 필요성은 뭐야? 필수품. 원츠는 뭐예요? 사치품. 자, 필요성은 뭘 자극해야 돼요? 너 당장 밥 없으면 굶어 죽어. 공포를 자극하는 게 니즈입니다. 공포를 자극하거나 해소시켜줘야 돼요. 원츠는 뭐예요? 원츠. 갖고 싶게 만들어야 돼요. 시세 차익이 난다든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갖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사치품. 자, 전략은 두 개예요. 내가 문구를 던져줄 때 고객한테 둘 중 하나 하면 됩니다. 공포를 자극하든가 아니면 이걸 더 갖고 싶게 만들든가 욕망을 자극하든가 공포를 자극하든가예요. P는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시 일로 들어올게요. 임신 테스트기. 여러분이 임신 테스트기를 팔아야 되는데 좋아, 와 잘됐다, 우리 애기 생겼어 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포지셔닝을 해야 될까?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 니즈를 자극할까요? 아니면은 그 원치를 자극할까요? 뭐를 자극해야 될까요? 여기는 원치겠죠? 그러면 여기다 이 문구를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당신과 똑 닮은 이세를 가장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최고의 임신 테스트기. 자, 두 번째. 큰일 났네? 나 지금 20살이야.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같이. 큰일 났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문구가 있을 때 잡을까요? 아까 그 문구는 잡지 않겠죠? 가장 완벽한 자기와 똑 닮은 이세. 이거를 잡진 않겠죠? 큰일 났네 하고 있는데. 임신 테스트기. 그럼 어떤 거에 문구에다 움직일까요? 한번 만들어봐요. 문구. 가장 빠르게 안심할 수 있는 10초 만에 당신의 두려움을 바로 없애주는 테스트기. 두려움을 없애준대. 문구가 완전 달라졌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뭘 짓겠어요? 10초 만에 두려움을 없애는 테스트기를 잡겠죠. 왜? 나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그래서 세분화돼가지고 불안한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잡아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멘트를 우리가 제가 진짜로 한 말씀 드릴게요. 분양 상담사가 되시면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 성공 중 최고는 평온한 현재와 보장된 미래가 있어서 불안하지 않는 삶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 벌기 위해선 사업을 하던가 영업을 하던가 돈을 물려받던가 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시드가 전혀 안 드는 건 영업뿐입니다. 결국 영업을 해야 돈을 버는데 그중 가장 비싼 물건이 부동산입니다. 여러분, 뭐가 됐던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하십시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면 연락주세요.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저도 빚쟁이에서 3억대 연봉까지 분양 상담소의 길을 선행해서 걸어온 한 사람으로서 선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원래 해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습니다.